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상생카드가 내년에는 사라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지원금이 삭감돼버려 지자체가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축소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전쟁을 피해 한국으로 온 우크라이나 난민 어린이들이 합창 공연을 통해 아픔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5.18의 아픔을 간직한 5월 어머니 집에 국가보훈처장이 처음으로 방문해 각종 현안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어느덧 11년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와 유족들은 고통 속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주 상생카드 제도가 자칫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당장 10월부터 석 달 동안 상생카드 서비스가 다시 시작되지만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에 대한 지원을 모두 삭감해 올해처럼 유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전액 삭감해버린 윤석열 정부. 지역화폐는 본래 지자체 고유의 사업이라고 못 받고 지원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그 지역사랑 상품권이 사용되고 그 효과가 퍼지는 곳은 그 특정, 그 딱 지역에 한정되는 사업입니다. 오는 10월부터 석 달 동안 광주 상생카드를 부활시키고 내년에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찾으려 했던 광주시는 당혹스러울 따름입니다. 광주 상생카드 운영 방식은 카드 사용 금액의 10%를 광주시가 먼저 지원해주고 지원금 총액의 40%를 정부로부터 보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고 지원이 끊기면 상생카드를 중단하거나 막대한 예산을 광주시가 오롯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올해 하반기 재개되는 광주 상생카드의 발행액 한도가 기존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낮춰진 것도 정부 지원금이 이미 동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년에는 상생카드 서비스가 명맥이라도 유지할 수 있을지 예단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지역화폐 상생카드는 그 국비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일정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이런 국비의 절실한 필요인데 안타까울 뿐이고 좀 당혹스럽습니다. 보편적 복지 혜택처럼 광주 상생카드를 사용했던 시민들은 허탈할 수밖에 없고 소상공인들은 지난 3개월 동안 상생카드 중단으로 매출의 30에서 40% 정도 감소했는데 내년엔 기대조차 하기 힘들게 됐다고 하소연합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상에 소상공을 살리겠다고 했던 공약에 반대되는 겁니다. 이거는 소상공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거거든요. 광주시는 국회에서 관련 예산이 부활할 여지가 있는 만큼 심의 과정을 지켜본 뒤 상생카드 지원 비율 축소 등 사업의 방향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5.18의 아픔을 간직한 5월 어머니 집에 특별한 손님이 방문했습니다. 국가보훈처장이 처음으로 5월 어머니 집을 찾은 건데요. 5.18과 관련한 각종 현안 논의가 이어지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과 5월 어머니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제가 이제 청을 들여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바닥에 매트를 깔고 요가를 하고 점심도 함께 먹는 등 소통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5.18에 대한 그 기억을 제일 올곧이 그 간직하고 계신 분들이 5월 어머니들이다. 이런 생각이 제가 언뜻 들더라고요. 국가보훈처장이 5월 어머니 집을 찾아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다 보니 현장은 줄곧 환대 분위기였습니다. 정말 가슴이 와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구나 싶다니까요. 그 이야기를 하시고 계셔요. 그래요. 우리가 보훈 가족으로서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맨날 5.18 미움만 받고. 여지껏 고생했는데 이제 이렇게 행복한 날도 돌아와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 공유도 이어졌습니다. 박민식 처장은 5월 어머니 집 방문에 앞서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는데 이 자리에서부터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관한 질문이 터져나왔습니다. 취임하시기 전에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넣겠다 하셨는데 여기 오셔서 첫 행사 때 일체 언급 안 하셨어요. 박 처장은 국가보훈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고
5.18 민주유공자들에 대한 보상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그 형평에 있어서 어떤 단 한 분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는 대단히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색적인 행보를 보인 만큼 향후 국가보훈처가 어떤 역할에 나서게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어느덧 9월로 접어들었습니다. 본격 가을철이 시작된 건데요. 오늘 종일 흐린 날씨 예상됩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북상 중입니다. 일본 오키나와 부근 해상에서 초강력 세력을 유지한 채 북상 중에 있는데요. 우리 지역은 다음 주 초중반은 되어서야 직접적인 영향을 받겠고요. 현재로서는 변동 가능성도 큰 상태입니다. 그 전까지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남 남해안 지역은 오늘부터도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최고 100mm가량이고요.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오늘과 내일은 날이 흐리기만 하겠고 모레인 토요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에서 60mm가량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 대부분 지역에서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20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28도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전쟁을 피해 한국으로 온 우크라이나 난민 아동들이 합창을 통해 아픔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에는 평화를 바라는 마음이 담겼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합창단복을 차려입은 20명 남짓 아이들의 홀로 아리랑 노래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쉬는 시간 장난기 가득했던 아이들의 모습은 노래가 시작되자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고려인 마을 어린이 합창단에는 올해 초 전쟁을 피해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으로 온 아이들 6명도 있습니다. 지난 3월 가족과 한국에 온 10살 안나 양은 아직 우크라이나에 있는 할아버지를 그리며 노래에 평화를 바라는 마음을 담습니다. Я хочу, чтобы война в Украине быстрее закончилась. 합창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온 또래들과 화합하게 만들어주고 아직 어색한 한국말과 한국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피난민분도 잘 치료받아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매주 2차례 고려인 마을에 모여 합창과 악기 연주를 연습하는 아이들의 목소리는 이미 공연을 통해 관객들에 선보여지고 있습니다. 합창단은 내일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리는 아트 페스티벌에서 공연도 앞두고 있습니다. 친구들도 사귀게 되고 또 노래를 통해서 노래는 세계 공통어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더 밝아지게 됐죠. 전쟁을 피해 우크라이나에서 광주로 온 난민은 어느덧 600명을 넘어섰습니다. 노래와 악기 연주 등 문화를 통한 치유를 포함해 전쟁의 아픔을 잊을 수 있는 정착 지원이 더욱 필요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비수도권 대학 총장들이 교육부가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비수도권 7개 권역 대학총장협의회 연합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은 지역 소멸을 부추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해당 방안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개정 없이 수도권 대학의 입학 정원을 늘릴 수 있게 해 법의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정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최근 5년간 추석 설 연휴 음주 교통사고 사상자가 평균 10명씩 발생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국민의힘 조은희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 전남에서는 지난 5년 동안 추석 설 명절에 500명이 음주 교통사고로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매년 줄어드는 추세지만 지난해에도 5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공론화된 지 어느덧 11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여전히 피해자 인정과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피해자들이 우리 지역에도 많습니다. 유민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습기를 늘 머리맡에 켜두고 잠을 잤던 김수진 씨. 2009년 옥시에서 만든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폐 건강이 빠르게 나빠졌습니다. 폐와 손톱이 새까맣게 변했고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온몸에서 통증을 느꼈지만 병명도 왜 아픈지도 모른 채 서울의 대형 병원으로 향했고 중환자실에서 보냈던 일주일이 아직 생생합니다. 중환자실 있는데 사람이 죽어서 막 나가는 게 귀 속에는 다 정신을 몽롱해서 다 들리는데 내 몸이 막 아파갖고 정신을 못 쓰니까 그런 게 제일 힘들어서 무섭고 중환자실에서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이래갖고 죽는 거 아닌가. 꾸준한 치료와 운동으로 다행히 건강을 회복했지만 늘 추운 날씨가 두렵습니다. 겨울 되면 제일 무서워요. 감기가 제일 무섭고 저희 가족들 같은 경우는 어린 애기들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저를 제일 많이 걱정해요. 가습기가 정부 역학조사를 통해 처음으로 알려진 지 11년. 전남 지역에서 피해를 신고한 사람은 모두 167명. 이 가운데 5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순천에서 가장 많은 39명이 피해를 알렸고 광양과 여수가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김 씨처럼 정부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은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옥시와 애경제품 사지도 팔지도 맙시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광양의 한 대형마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옥시와 애경 등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한 기업에 대한 불매 운동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아직까지 피해 신고가 7천여 명까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고 관련자 처벌이 미흡한 관계로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참사 공로나 11년을 맞았지만 주요 기업 등 책임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배상도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만큼 피해자의 고통은 쉽게 끝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가뭄 속에 농업용 저수지가 골프장 잔디의 든든한 뒷배가 되고 있는 문제 어제 보도해드렸었죠. 골프장마다 물값 책정도 제각각이었습니다. 같은 저수지 물이라도 쓰는 골프장에 따라 비용이 달랐는데요. 농업용수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 농민의 의사를 듣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또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76년 만들어진 국내 최대 규모의 농업용 저수지 나주호입니다. 나주호도 인근 골프장들에 해마다 물을 팔고 있습니다. 2019년 이후 해피니스 골프장이 농업용수 13만 9천 톤을, 골드레이크 골프장이 127만 톤을 각각 나주호에서 받아 썼습니다. 같은 물을 쓰는데 골프장별로 물값이 다릅니다. 2019년 해피니스 골프장과 골드레이크 골프장이 치렀던 물값은 톤당 73원. 그런데 골드레이크가 내는 물값은 3년간 57%가 올라 올해 115원, 해피니스 골프장은 23%만 오른 90원입니다. 담당자가 좀 실수하는 경우가 좀 있긴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같은 해는 사용료가 같아야 되는 것이 맞을 거예요. 물가를 반영한 계산식과 당해년도 계산식 등 계산 방식 차이 때문이라는 게 농어촌공사의 설명. 물값을 더 받을 수 있는 계산식 대신에 싸게 판매하는 계산식을 농어촌공사가 선택한 건 선뜻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전국 상황을 살펴봐도 전남의 골프장은 농업용수를 상대적으로 값싸게 쓰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요청을 하도 하니까 안 팔 수는 없고 뭔가 이제 기준에 의해서만 팔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만드는 거지. 우리 공사 입장에서는 안 파는 게 더 좋죠. 농민들 의사와 무관하게 골프장에 물이 공급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농어촌 정비법은 농업용수를 농업이의 목적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사전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과 꾸린 용수관리협의회는 제 기능을 못하고 있고 농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해줘야죠. 골프장이 좀 문제요. 농사 짓고 하는 사람들은 좀 해줘야지. 2019년부터 지난 7월까지 전국의 골프장에 팔린 농업용수는 모두 920만 톤. 이렇게 해서 농어촌공사가 얻은 수익은 14억여 원에 이릅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지난주 남해안에 발령된 적조주의보가 나흘 만에 적조경보로 격상됐습니다. 양식장 인근까지 적조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지자체들도 황토를 살포하며 방제 작업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강서영 기자입니다.
여수 개도 인근 바다에 짙고 검붉은 적조띠가 굵게 펼쳐져 있습니다. 관공서는 적조띠를 따라 황토 흙을 분주하게 쏟아냅니다. 올해 남해안에서 처음 적조가 발생한 건 지난 26일. 지난주 고흥과 여수 일대 바다에 내려졌던 적조주의보는 이제 적조경보로 격상됐습니다. 그제 기준 고흥 보돌바다 인근에서는 바닷물 1ml당 코클로디니움 2,750개체가 여수 함구미 선착장 일대에서는 최고 780개체가 발견됐습니다. 어류의 호흡을 방해하는 식물성 플랑크톤 코클로디니움이 1ml당 100개 이상일 경우 적조주의보가, 1000개 이상일 경우 적조경보가 발령됩니다.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적조의 주요 길목인 여수 하와도 일대 해상에 어제만 황토 200톤을 살포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곧 조류의 흐름이 잠잠해지는 소조기가 다가오면서 적조 농도가 높아질 수 있고 맑은 날씨가 지속된다면 적조는 더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 흐름이 적은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때 이 적조 농도가 짙게 되어서 이런 양식장을 덮쳤을 경우에 고기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아직은 본격적인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적조띠가 양식장 인근으로까지 가까워지자 지역 어민들도 걱정스럽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걱정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좀 번지지 않기만 바랄 뿐이죠. 전라남도는 산소 발생기를 가동시키고 가급적 먹이를 주지 않는 등 적조 피해 예방을 위한 양식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취임 직후 첫 지역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하는 더 나은 민주당 만들기 타운홀 미팅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당 지도부와 함께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한 뒤 민생 현장 방문 일환으로 양동시장을 찾아 시장 상인들과 시민들을 만날 계획입니다. 광주시가 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인 광주 글로벌모터스 노동자들의 주거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주거비 지원 범위는 기존 무주택 노동자에서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대상자는 200여 명에서 500여 명으로 확대됩니다. 또 주거비 지원 규모도 물가와 금리 상승 등을 고려해 월 20만 원에서 27만 2천 원으로 늘렸습니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주거와 교통, 교육, 문화 등 4개 분야에 1,718억 원을 투자하는 공동복지 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곡성 산사태로 주민들이 숨진 사건을 재판에도 넘기지 않는 등 부실한 검찰 수사를 고발한 광주 MBC 우종훈, 임지은, 김상배 기자가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제166회 지역 취재 보도부문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수상한 광주 MBC의 보도는 오래된 사안에 관심을 놓지 않고 검찰의 부실 수사를 추적해 신속한 수사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광주은행이 여자 양궁단을 창단합니다. 광주은행은 김성은 광주여대 여자 양궁 감독과 광주여대 출신 선수 3명 등 모두 4명으로 선수단을 꾸려 창립 54주년을 맞는 오는 11월에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도쿄올림픽 3관왕 안산 선수도 내년 말 졸업과 함께 영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광주은행은 지난 2018년에는 남자 배드민턴 실업팀을 창단해 운영 중입니다. 어느덧 9월의 첫날입니다. 본격 가을철로 접어든 건데요. 오늘 종일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일본 오키나와 부근 해상에서 초강력 세력을 유지한 채 북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다음 주 초중반이 되어서야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되고요. 현재로서는 아직 변동성이 큰 상태입니다. 그 전까지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겠습니다. 특히 전남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늘부터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비는
내일은 모레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최고 100mm가량입니다. 그 밖에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은 오늘과 내일은 날이 흐리기만 하겠고 토요일인 모레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에서 60mm가량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 대부분 지역에서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20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28도로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목포와 신안, 진도에서 모두 낮 기온 27도 예상되고요. 오늘 여수의 한낮 기온은 25도로 비교적 더 선선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에서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인 토요일 비가 시작돼서 다음 주 초까지도 광주에서는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